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잠실에 가면 파크리오 아파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가 있는데 86 타입, 이 아파트의 86 타입이 2019년 2월에 11억에 거래됐고 현재 실거래 가격이 18억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5년 동안 7억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S&P 500 미국 주가 지수가 최근에 5030포인트를 찍었죠. 이게 5년 동안 80%가 오른 거예요. 연평균 13%씩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두 개가 대표적인데 SPY와 VOO가 있는데 VOO를 보면 2019년 2월에 248달러였는데 현재 460달러예요. 수익률이 80%가 넘어요. 여기에 10억을 넣었으면 18억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배당금도 1.5%. 근데 이 1.5%가 현재 460달러 기준으로 1.5%지 248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배당률이 2.8%를 넘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 아파트는 취득세, 재산세, 수수료, 양도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 배당금에 세금이 나오긴 하는데 월세도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주식을 팔 때 나오는 세금만 내면 돼요. 이 S&P 500을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90년을 끊어봐도 연평균 수익률은 항상 10%를 넘겨요. 물론 특정한 기간,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일어나서 주가가 진짜 폭락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깨지겠지만 그냥 쭉 길게 놓고 보면 연평균 10%의 수익률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우상향 할 거냐? 저는 무조건 우상향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주주가 최우선이다.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주주가 최우선이에요. 즉 주주의 이득이 최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 회사의 이득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해고를 시켜요.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어떤 부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 없어졌다. 그럼 이 사람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부서 자체를 없애면서 해고를 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다. 그 부서에 맞는 인원들을 새로 뽑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인원을 감축하고 회사가 투자를 늘리고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면 인원을 늘리죠. 이 모든 게 주주의 이득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예요.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 불안정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주주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편한 회사예요.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정직원을 채용해서 함부로 못 자른다? 그럼 회사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이유, 501K라는 미국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 연금 제도가 거의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 들어가요. 즉 미국의 퇴직금은 미국 주식이랑 연동돼 있어요. 주식이 내려간다, 주가가 빠진다, 미국 퇴직자들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정치적으로 좌우를 떠나서 내 퇴직금, 내 돈이 당장 줄어들어요. 그럼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다음 선거에서 선거판이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기업을 어느 정도 견제는 하지만 주가가 내려가는 건 바라지 않아요. 미국 국민들의 퇴직금이 주가랑 연동되고 그리고 퇴직금이 주가로 연동된다는 건 매달 고정적으로 미국 주식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연금에 먼저 공제를 당하잖아요. 처음부터. 받지도 않은데 연금에서 먼저 떼어가죠. 이 돈이 미국은 주식시장으로 대부분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이유. 미국 주가지수가 5년 동안 80%가 올랐어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주주의 환원을 많이 해주죠. 게다가 미국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때 미국 주식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5년 전까지도 해외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즉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식에 돈이 몰려요. 자, 이런 시스템이 나은 결과가 또 뭐가 있냐? 미국은 아이디어로 어떤 기업을 만들어요. A라는 기업을 만든 다음에 주식 공개를 통해서 주식을 팔고 투자금을 마련해요. 그리고 이 회사를 키워서 정말 큰 회사가 되면 배당금을 주고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들여요. 이때 팔았을 때보다 이 사들일 때 주식이 훨씬 높은 가치가 생기겠죠. 혹은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자금들이 매달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도전했다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이었죠. 기존에 메타 플랫폼즈가
2012년 상장을 해요. 2012년 상장할 때 약 50달러였어요. 주가가 50달러였는데 최근에 주가가 460달러를 찍었죠.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그 페이스북 최초로 배당을 주기 시작했어요. 배당금이 0.5%, 1년에 약 2달러긴 한데 이게 460달러 기준으로는 0.5%지만 50달러, 최초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왜냐? 재산도 이만큼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시작을 했어요. 즉 50달러에 팔았던 주식들을 460달러에 다시 사들이고 있죠. 2012년에 1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9억 2천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당금으로 연간 400만 원을 받고 있겠죠. 이게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만 이러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요. 아마존은 아직 배당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마존은 계속 사업성을 넓히고 있어서 아직 배당보다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아예 안 한다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기업이 이런 시스템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다음에 배당으로 환원하고 자사주를 어마어마하게 매입하고 있어요. 애플도 2015년에 배당을 시작했고 최근 10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한 규모가 SK 하이닉스 시가총액보다 더 커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줄어들고 나머지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안 되냐?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기업 총수, CEO를 다 하고 있고, 그럼 이 대주주가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이득을 얻기가 좀 힘든 구조가,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50%가 나와요. 그럼 이 창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를 더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떼고 최대한 가족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이런 쪽에 힘을 쓰기 시작해요. 즉 회사를 키울 시간보다 이 회사를 그냥 유지만 하고 어떻게든 쉽게 돈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배당을 받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배당금 중에서 세금을 또 절반 정도 띄어가요. 그래서 기업 총수 입장에선 배당받기도 좀 껄끄럽고 회사를 키우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 카카오처럼 멀쩡한 회사에서 핵심 사업 분야를 그냥 계속 띄어가지고 새로 상장시키고, 그럼 기존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성 좋은 사업들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 수익을 만드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회사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미국 회사 투자하면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냐?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따로 받았어요. 이 회사에서 수익 구조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서 이 주식을 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손해가 아니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가 떨어져 나가면 이 카카오페이의 영업이익은 카카오페이로 잡히잖아요. 기존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결국에 수익 구조를 뺏긴 거예요. 혹은 무슨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회사 자금을 막 기부하는 방법도 쓰는데, 이런 게 결국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좀 힘든 이유 중 하나죠. 공부하기 싫고 신경 쓰기 싫은데 투자는 하고 싶다? 그러면 이 VO나 SPY 같은 S&P 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이거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리치 같은 정말 유명한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S&P 500에 투자해 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동안 자다 일어나면 부자가 돼 있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10년씩 끊어놓고 봐도 수익이 무조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 저도 VO를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